AI, 정말 대단한 도구죠. 뭐든 척척 해내니까요. 그런데 이 편리함에 빠져서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정말 큰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력한 양날의 검, AI를 어떻게 하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의 실수가 거대한 위기를 만든다. AI 시대에는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2023년에 엔지니어 몇몇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챗GPT를 쓰다가 세상에 회사의 핵심 소스 코드랑 기밀 회의록 같은 걸 그대로 입력해버린 거예요. 정말 아찔한 사고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AI의 편리함 뒤에 얼마나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삼성은 사내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삼성의 사례를 시작점으로 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도대체 AI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삼성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4년 키사 조사 결과인데 기업 중 38%가 AI 때문에 데이터 유출될까 봐 걱정돼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 회사는 명확한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라고 답한 곳은 22%밖에 안 돼요. 이 차이 보이시죠? 위험한 건 아는데 대비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신뢰하되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이에요. AI가 정말 그럴듯하게 답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바로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심지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투로 사실이 아닌 걸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이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니, AI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커가 아니에요. 그냥 패턴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예측 엔진일 뿐입니다.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올 확률이 가장 높겠네? 이걸 계산하는 거죠. 진실이 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그럼 이 위험한 AI의 거짓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QE 검증 체크리스트예요.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S, 스트럭처, 형식이 제대로 됐는지 보는 거죠. 둘째, Q, 퀄리티,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E, 에비던스, 모든 주장이나 데이터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출처를 원본이랑 꼭 대조해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AI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AI의 거짓말을 걸러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법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쓰는 챗 GPT 같은 공개 AI에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유형이 5가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소스 코드나 API 키 같은 기술, 영업 비밀. 둘째, 고객 리스트나 개인정보. 셋째, 직원들 연봉이나 인사고가 같은 정보들. 넷째, M&A 계획이나 예산 같은 재무, 경영정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네트워크 구성도나 비밀번호 같은 보안정보. 뭐 하나하나가 유출되면 정말 큰일 나는 회사의 핵심 자산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요한 건 AI한테 아예 못 물어보네? 그건 또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정보를 안전하게 가공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김철수를 고객 언더바 001로 바꾸는 가명 처리, 설을2살을 30대로 바꾸는 일반화, 그리고 우리 제품을 그냥 전자제품이라고 바꾸는 추상화,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이 추상화가 정말 강력한데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왼쪽처럼 우리 피닉스 X1 제품 가격을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내리면
경쟁사 A에 비해 어떨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주 나쁜 예입니다. 대신 오른쪽처럼 물어보는 거죠. 전자제품 가격을 22% 내리고 경쟁사 제품이 우리보다 14% 비쌀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세요. 제품 이름, 가격 같은 민감한 정보는 싹 빠졌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분석 결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AI에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멋진 이미지나 글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과연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작권, 이 회색 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옵니다. 100% AI가 혼자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작권의 핵심은 인간의 창의성이거든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내 창의적인 기여가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 몇 줄 입력하는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AI는 어디까지나 내 창의력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야지 AI가 창작의 주체가 되게 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할루시네이션, 정보 유출, 저작권까지 꽤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모든 걸 딱 하나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름하여 3초 규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AI에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이거 혹시 비밀인가? 그럼 보호해야죠. 둘째, 이거 진짜 사실인가? 그럼 검증해야 하고요. 셋째, 이거 나중에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소유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호, 검증, 소유.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AI를 쓸 때 발생하는 위험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결론적으로 AI는 비행기를 조종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 유능한 부기장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절대 기장이 될 수는 없어요. 조종관을 잡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언제나 우리 바로 인간의 몫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이 강력한 부기장과 함께 조종관을 제대로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